8mm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트래킹 노이즈가 화면을 가르고 타임코드가 깜빡이지요. 1994년 10월 15일 오전 9시 42분 대학 산악동아리에서 빌린 캠코더가 흔들리며 하늘을 비춥니다. 설악산 남사면 짙은 구름이 능선을 천천히 삼키고 있죠. 누군가 웃으며 외칩니다. 야, 빨리 와. 여기 길 괜찮아. 렌즈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손으로 닦는 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며 6명의 얼굴이 차례로 잡힙니다. 형광색 등산복, 배낭에 매달린 노란 호루라기, 94 가을 MT라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흔들리죠. 한 학생이 지도를 펼쳐 들며 말합니다. 여기서 능선 타고 내려가면 돼. 카메라는 천천히 아래로 기울고 안개가 골짜기를 메웁니다. 잠시 빗소리만 남습니다. 손이 다시 렌즈를 닦는 순간 화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재생시간 4분 17초. 그게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그날 이후 6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마지막 흔적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누가 먼저 이 테이프를 되감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1994년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 대학교 정문 앞에서 청록색 관광버스 한 대가 시동을 겁니다. 산악동아리 아웃도어 회원 23명이 가을 MT를 떠나는 날이지요. 버스 앞 유리창엔 매직으로 쓴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설악 남사면 1박 2일 회장 김태영 26살 출석을 부르며 명단에 체크합니다. 이번엔 초보 코스니까 1학년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그 말대로 신입생이 11명이었지요. 모두 손에 복사한 등산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1992년판 동아리실 복사기에서 몇 년째 찍어 쓰던 지도입니다. 짐은 가벼웠습니다. 라면 2개, 참치캔, 김밥, 물 1병, 얇은 침낭, 비닐 우비 1장. 텐트는 동아리 창고에서 꺼낸 4사람용 2개. 코펠과 버너는 3학년 박준석이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내일 점심쯤엔 내려올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싸?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버스가 출발하자 기타 소리가 들립니다. 고래사냥의 노랫소리가 차창 밖으로 새어나오고 뒷자리에서는 트럼프 카드를 섞는 소리가 섞여듭니다. 회장은 조를 나눕니다. A조 6명, B조 7명, C조 10명. C조는 초보 위주니까 천천히, A조는 경험자니까 먼저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 잡자. A조가 바로 그 6명이었습니다. 김태영, 박준석, 이수진, 최민호, 정혜영, 강동욱. 남자 넷, 여자 둘. 모두 최소 2번 이상 산행 경험이 있었고 박준석은 지리산 종주까지 마친 베테랑이었지요. 버스는 오후 5시에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해물탕으로 저녁을 먹고 근처 슈퍼에서 라이터와 건전지, 비상식량을 챙겼습니다. 박준석은 계산대에서 코니 담배 한 보루를 샀습니다. 산에서 한 대 피우면 끝내주는데 계산원이 물었습니다. 내일 비 온대요. 괜찮겠어요? 김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만 있다 올 건데 괜찮아요. 우비도 있어요. 밤 9시 설악산 남쪽 입구 주차장. 가로등 아래서 마지막 점검이 이뤄집니다. 8mm 비디오 카메라는 최민호가 맡았습니다. 기록용으로 찍어놔. 나중에 MT 영상 만들 거니까. 배터리 2개, 테이프 1개. 120분짜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출발이니까 일찍 자자. C조는 주차장 근처에 남고 A조와 B조만 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A조는 능선 끝까지, B조는 중간까지만. 밤은 조용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준석이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안 보이네.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내일 비 올까요? 와도 괜찮아. 산 날씨는 원래 변덕스러운 거야. 10월 15일 새벽 5시 반. 카시오 디지털 시계가 삐삐 소리를 냅니다.
6명은 침낭을 정리하고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기온은 12도, 걷기 좋은 날씨였지요. 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던데 그 전에 내려오면 되지. 김태영이 배낭을 매며 말했습니다. 6시 15분, A조 출발. B조는 30분 뒤에 뒤따르기로 했습니다. 등산로 입구 안내판엔 남사면 능선 코스편도 4시간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우린 능선 끝에서 마을로 하산할 거야. 6시간이면 충분해. 박준석이 지도 위 경로를 짚었습니다. 출발 전 카메라가 켜집니다. 자, 다들 인사. 6명이 손을 흔듭니다. 김태영이 말합니다. 1994년 10월 15일 산악동아리 아웃도어 가을 MT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는 꺼집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지요. 등산로는 완만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갑니다. 정혜영이 조금 뒤처지자 이수진이 묻습니다. 괜찮아? 응. 페이스 조절 중이야. 능선에 오르자 바람이 세졌고 구름이 더 내려왔습니다. 오전 9시 42분. 카메라가 다시 켜집니다. 누군가 외칩니다. 야, 빨리 와. 여기 길 괜찮아. 렌즈에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보보다 빨랐습니다. 김태영이 지도를 확인합니다. 능선 따라 30분만 더 가면 하살로 나와. 그들은 우비를 꺼내 입습니다. 얇은 비닐 우비가 바람에 펄럭이지요. 강동욱이 말합니다. 형, 그냥 돌아갈까요? 아니, 거의 다 왔어. 이 능선만 넘으면 돼. 비는 점점 거세집니다. 오전 10시 비조가 같은 능선에 올랐습니다. 무전기는 잡음 뿐이었지요. 여기 신호 약해요. 먼저 내려갈게요. 그게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A조는 능선 끝에서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지도엔 오른쪽 길만 있었지만 왼쪽에도 새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빨간 리본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저리로 갔나 봐. 김태영이 리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비는 세지고 안개는 짙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켜집니다. 여기 길이 맞는 거지? 응, 아마도. 빗소리가 커지고 화면은 흔들리다 멈춥니다. 재생시간 4분 17초. 그게 마지막 영상이었지요. 그날 이후 6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이 영상뿐입니다. 1994년 10월 15일 오전 11시 A조 6명은 능선 끝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거세졌고 안개가 앞을 가리고 있었지요. 김태영이 비닐 지도를 펼쳤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론 오른쪽인데 박준석이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리본 보여요? 등산객들 지나간 것 같아요. 나무에 매달린 빨간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리본 따라가는 게 낫겠어.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지도랑 다른데 괜찮을까요? 김태영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15분. 30분만 가보자. 표지판 나오면 그리로 내려가면 돼. 그들은 왼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는 이미 다 닳았고 나머지 한 개는 아껴야 했죠. 길은 예상보다 좁았습니다. 덤불이 우거졌고 발밑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이거 등산로 맞아요? 리본 있으니까 길은 길이지. 박준석이 앞장서 걸었지만 10분쯤 지나자 리본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리본 어디 갔지? 모두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안개가 모든 방향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정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길 잃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조금만 더 가보자. 김태영이 지도를 펼쳤지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계곡 소리 들리지? 물길 따라 내려가면 마을 나올 거야. 그들은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시야는 10m도 채 안 됐습니다. 얇은 우비는 찢어지고 모두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박준석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네. 그녀의 발목은 삐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그들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물길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넓고 거셌습니다. 이상한데요.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최민호가 지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김태영이 바위를 살폈습니다. 여기 공사한 흔적 있어. 바위에는 시멘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길이 있었나? 박준석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B조, 들려요? 여기는 A조. 잡음만 들렸습니다. 신호 약해요. 먼저 내려갈게요. 그게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배터리는 곧 꺼졌습니다. 여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뿐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혜영이 떨었습니다. 언니, 추워요. 이수진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내려갈 거야. 김태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물길 따라 내려가자. 물은 결국 마을로 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외에 방법은 없었지요. 바위는 미끄럽고 발을 헛디딜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시간을 걸었지만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곡은 깊어지고 양쪽 절벽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상해. 지도랑 완전히 달라. 박준석이 멈춰 섰습니다. 김태영이 종이 지도를 붙잡았지만 빗물에 젖은 종이는 찢어질 듯했습니다. 오후 3시 그들은 바위 틈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비 그치면 다시 올라가. 모두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 건빵 1봉지. 조금씩만 먹자.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이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느려서.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김태영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해가 지려면 2시간 남았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내일날 밝으면 능선으로 다시 올라가자. 그들은 젖은 침낭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흔들렸고 정혜영이 속삭였습니다. 무섭다. 괜찮아. 우리 6명이잖아. 강동욱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에서는 B조와 C조가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오전부터 산에 올라갔는데 하지만 비와 어둠으로 구조는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10월 16일 새벽 5시 동굴 안에 6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출발할까? 아니, 아직 어두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오전 7시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지금이야. 올라가자. 하지만 밤새 지형이 변해 있었습니다. 계곡엔 물이 불었고 왔던 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김태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탈로 올라가면 능선 나올 거야. 그들은 진흙을 붙잡고 기어올랐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손엔 흙이 묻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조대가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은 모두 씻겨 있었습니다. 리본은 바람에 떨어져 있었지요. 어느 쪽으로 갔을까? 지도상으론 오른쪽이야. 그들은 오른쪽 길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명은 왼쪽에 있었습니다. 안개 속 또 다른 계곡을 따라 걷고 있었지요. 물은 떨어졌고 음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수진의 발목은 부어올라 걷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남아서 기다리자. 박준석이 말했습니다. 체력 다 쓰면 위험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바위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구조대가 올까? 와야지. 곧 올 거야. 하지만 구조대는 다른 능선을 오르고 있었지요. 안개는 짙어지고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길은 사라지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저물었습니다. 1994년 10월 16일
오전 6시였습니다. 설악산 남사면 주차장에 구조대가 집결했습니다. 속초소방서 구조대 12명, 경찰 특공대 8명, 인근 군부대 병력 30명, 모두 합쳐 50명이었습니다. 지휘본부는 관리사무소에 차려졌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지도가 붙었고 붉은 펜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실종자는 6명, 남자 4, 여자 2. 마지막 무전은 어제 오전 10시경입니다. 대장이 짧게 브리핑했습니다. 날씨는 좋지 않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배낭을 꾸렸습니다. 로프, 들것, 무전기, 확성기, 그리고 물 한 병씩. 채널을 맞추고 조별 호출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도 함께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아요. 같이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막았습니다. 민간인은 위험합니다. 발견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은 학생들은 주차장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7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1조는 능선을, 2조는 동쪽 계곡을, 3조는 서쪽 비탈을 맡았습니다. 무전기에서 간헐적인 교신이 들렸습니다. 1조, 능선 2km 지점 도착. 특이사항 없습니다. 2조, 계곡 진입. 물이 불어 수색이 어렵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은 10m 간격으로 줄을 지어 걸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확성기 소리가 산에 울렸지만 돌아온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2시간을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3조에서 무전이 울렸습니다. 본부 3조. 능선 갈림길에서 물건 발견했습니다. 무슨 물건입니까? 비닐, 우비 조각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지휘본부가 긴장했습니다. 계속 수색하세요. 반경 100m로 확대. 15분 뒤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젖은 지도 한 장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서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잉크가 번졌지만 필기 흔적이 있습니다. 지도 한쪽에는 연필로 적힌 3글자. 지도랑 달라. 그 3글자가 구조본부의 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실종자들이 지형 혼란을 겪은 것 같습니다. 지도와 실제 길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수색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도와 다른 경로를 집중하세요. 잠시 후 1조가 또 무전을 보냈습니다. 능선 왼쪽 길에서 발자국 흔적 확인했습니다. 여러 명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지도에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잘려 있었고 흙길이 막 끝나는 곳에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막다른 곳입니다. 실종자들이 여기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곡은 거셌습니다. 수색이 불가능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정오, 지휘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발견된 증거물은 3가지였습니다. 찢긴 우비 한 조각, 젖은 지도, 그리고 지도랑 달라라는 메모.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실종자들은 지도에 없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김태영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제발 찾아주세요. 박준석의 아버지는 말없이 산을 바라보았고 이수진의 부모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최민호의 형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은 확인하셨습니까? 네. 인근 병원 모두 연락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환자는 없습니다. 정혜영의 아버지는 구조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아이가 산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겁이 많아요. 추우면 어떡하죠? 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오후 4시 수색은 계속됐지만 새로운 흔적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구조대는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벽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찾아주세요. 애들이 추울 텐데요. 하지만 어둠 속 수색은 불가능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차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아리 학생들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형들 괜찮겠지? 응.
어딘가 피신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7일, 수색 사흘째. 군 병력 100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헬기 2대가 상공을 돌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500명이 산을 뒤졌지만 흔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찢긴 우비, 젖은 지도, 그리고 지도랑 달라는 메모. 모두 비닐 봉투에 담겨 본부로 옮겨졌습니다. 지도를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에 문의가 들어갔습니다. 1992년 이후 지형 변경이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10월 21일, 수색 일주일째. 날씨는 개었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단서가 없습니다. 구조대장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은 건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찢긴 우비, 젖은 지도, 그리고 지도랑 달라라는 짧은 메모였습니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도 그날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4년 10월 23일, 수색 구역이 축소되었습니다. 인력은 절반으로 줄었고 헬기는 철수했습니다. 구조대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색은 계속하지만 규모를 조정하겠습니다. 날씨가 호전되는 대로 재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설악산 대학생 6명 집단 실종, 9일째 오리무중. 사진 아래에는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영, 박준석, 이수진, 최민호, 정혜영, 강동욱. 기사는 폭우와 지형 변화를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종자들이 기상 악화 속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저녁 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악산에서 실종된 대학생 6명의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제발 우리 애들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뉴스는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대학교는 분향소를 준비했습니다. 학생회관 1층 로비의 검은 천이 드리워지고 6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습니다. 학생증 사진을 흑백으로 복사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국화꽃을 내려놓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어제까지 같이 웃었는데. 산악동아리 후배들은 분향소를 지켰습니다. 형들, 아직 포기 안 할 거예요. 학교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생명을 찾습니다. 학우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서명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1000명이 넘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10월 말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수색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겨울산은 위험합니다. 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봄까지 기다리라니요? 그럼 우리 애들은요? 하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산은 얼어붙었습니다. 11월 초 시신 없는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6개의 빈 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영정만 그 위에 얹혔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총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산을 찾았습니다. 애들아, 엄마 왔다. 김태영의 어머니는 주차장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준석의 아버지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석아,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바위에 절을 올렸습니다. 제발 딸 좀 돌려주세요.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비극에 눈을 돌렸습니다. 설악산 이야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12월 학교 로비에 있던 분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 자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신했습니다. 영정은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졌고 꽃은 시들었습니다.
향도 꺼졌습니다. 12월 말 학교는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설악산에서 실종된 6타구를 추모하며 그 문장이 새겨진 돌비석이 화단 한쪽에 놓였습니다. 총장이 헌화했습니다. 학생 대표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계절보다 빨리 식었습니다. 199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산을 찾았습니다. 올해는 꼭 돌아와라. 소주를 따라 바위에 뿌렸습니다. 눈 위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2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은 추모비 앞을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작년에 실종된 선배들이래요. 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3월 날이 풀리자 재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5명의 구조대가 이틀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고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횟수는 줄었습니다. 매주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일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은 자식도 있었고 생계도 있었습니다. 김태영의 어머니는 아들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돌아오면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산악 동아리는 신입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안 돼요. 여름 캠프도 취소됐습니다. 동아리 방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벽에는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6명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5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또 다른 참사로 가득했습니다. 설악산 실종 사건은 완전히 잊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혜영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케이크를 올렸습니다. 생일 축하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촛불은 바람에 꺼졌습니다. 우리 딸,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실종 1주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50명. 작년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헌화를 하고 묵념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6년 실종 2년째. 추모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석에는 낙엽이 쌓였고 그 이름을 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2000년 6월 14일 수요일 설악산 남쪽 기슭이었습니다. 국도 확장 공사 현장. 굴착기가 땅을 파고 덤프트럭이 흙을 실어 나르고 있었지요. 작업반장 이철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천천히, 여기 바위 많아. 기사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곳은 원래 비포장 임도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이었죠. 관광객이 늘면서 포장도로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2m 깊이로 파낸 뒤 자갈을 깔고 아스팔트를 덮는 일정. 장마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굴착기 삼날이 바위를 밀어 올리자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작업원이 외쳤습니다. 잠깐, 저기 뭐 있어요. 모두가 작업을 멈췄습니다. 반짝이던 건 금속 물체였습니다. 작업원이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필름통이었습니다. 초록색 후지 필름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35mm 케이스, 표면엔 녹이 슬어 있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필름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필름통을 들어 보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듯했지요. 뚜껑을 열어보려 했지만 녹이 슬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릴까? 아니요. 일단 챙겨둬요. 경찰한테 물어봅시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던 그때 다른 작업원이 외쳤습니다. 여기도 뭐 있어요? 같은 지점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투명한 봉투였지만 흙과 습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치자 그건 등산 지도였습니다. 설악산 등산로 안내도 1992년판. 종이는 눅눅했고 가장자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한 등산로. 그리고 연필로 덧그려진 새로운 선. 특히 한 구역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음.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순간 작업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이 많은 작업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그 대학생들 거 아니야? 무슨 대학생이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사라진 애들 있었잖아. 신문에 났었어. 이철수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000년 이미 휴대폰은 보편적이었지요. 속초경찰서 맞습니까? 도로 공사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옛날 필름이랑 지도가 나왔습니다. 1994년 실종 사건이랑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뒤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3명이 내렸습니다.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여기요. 이 바위 밑에서요. 발견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도로에서 약 30m 아래 경사진 곳이었습니다. 원래 여긴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숲이었어요. 바위랑 나무뿐이었죠. 형사는 필름통과 지도를 비닐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현상 가능할까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오후 3시 증거물은 속초경찰서 과학수사팀으로 옮겨졌습니다. 필름 전문가로 동네 사진관 주인 박영수 씨가 불려왔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암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필름은 습기로 불어 있었고 일부는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을까요? 몇 컷은 나올 것 같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6시 건조대에 필름이 걸렸습니다. 36컷 중 절반은 손상됐지만 16컷은 남아 있었습니다. 인화해 보겠습니다. 오후 9시 경찰서 회의실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버스 앞 단체 사진. 20명 넘는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94 가을 MT. 그 문구가 플래카드에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등산로 입구에서 6명이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 넷, 여자 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능선 위였습니다. 낮은 구름, 흐릿한 안개. 한 명이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어깨동무한 장면이었습니다. 배경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계곡. 형사가 돋보기를 들이댔습니다. 이거 계곡 아닙니까? 자세히 보니 물길이 인공적으로 변형돼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후 사진들은 더 어두웠습니다. 비, 안개, 빗방울, 흔들린 손전등 불빛.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거의 새까맸습니다. 오직 한 줄기 빛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실종 기록을 꺼냈습니다. 1994년 6명의 대학생. 사진 속 얼굴과 학생증 사진이 일치했습니다. 김태영, 박준석, 이수진, 최민호, 정혜영, 강동욱. 밤 10시 담당 형사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속초경찰서입니다. 실종 당시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필름이요? 네. 실종자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6가족이 경찰서에 모였습니다. 6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있네. 이렇게 웃고 있었구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증거물입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지도를 보았습니다. 이 글씨, 우리의 글씨예요. 여기 아닌 것 같음 얼마나 무서웠을까.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추정 실종 지역에서 약 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애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그 주변을 수색해야죠. 물론입니다. 내일부터 재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6년 만에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후, 수사팀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100m 반경을 통제하고 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뭐라도 더 나올까요? 찾아봐야죠. 사흘간의 수색,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대신 지질 전문가의 한마디가 현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원래 여긴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길이 바뀌었어요. 언제입니까? 아마 1993년쯤.
군 공병대가 임시수로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가 기록을 찾았습니다. 1993년 비공식 수로 공사 기록. 지도 위 표시와 공사 구역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겁니다. 실종자들이 본 게 바로 이 공사였어요. 지도에 없는 길이 생겼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길이 바뀌었죠. 그들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그들의 길을 바꿔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남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필름과 지도는 왜 그곳에 묻혀 있었을까? 누가, 언제 그곳에 두었을까? 그리고 그 6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땅속에서 나온 증거는 새로운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2000년 6월 20일 속초경찰서 수사본부가 다시 꾸려졌습니다. 6년 전 실종 사건의 담당자 중 일부는 이미 전보 발령을 받았지만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강민수 경감이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끝을 봐야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남사면 일대의 공사 기록을 모두 확인하는 일이었죠. 강 경감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도청, 속초시청을 직접 돌았습니다. 93년에서 94년 사이 설악산 남사면에서 진행된 모든 공사 기록을 보여주십시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는 정식 허가, 공사뿐이었습니다. 등산로 보수, 안내판 설치, 대피소 개보수, 계곡이나 수로 공사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공사 흔적이 있는데 강 경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청 건설과였습니다. 도로, 교량, 사방공사 기록을 확인했지만 해당 지역은 없었습니다. 혹시 군부대 쪽 공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건 국방부나 해당 부대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6월 22일 강 경감은 춘천에 있는 육군 제8군단 본부를 찾았습니다. 민간인이 군 기록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고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6월 29일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1993년 8월부터 10월까지 제영영공병대대가 설악산 남사면 일대에서 수로 정비 작업을 수행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 경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 배수로 공사였습니다. 정식 허가는 받지 않았고 긴급 민간 지원 명목이었습니다. 공사 구역은 어디입니까? 좌표가 지도에 표시됐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이겁니다. 강 경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실종자들이 본 게 이 공사였어요. 공사 기록을 더 살폈습니다. 1993년 8월 15일 착공, 10월 30일 종료. 2달 반 동안 병력 50명, 굴착기 3대, 덤프트럭 5대가 투입됐습니다. 계곡 물기를 바꾸고 임시 배수로를 만들고 비탈을 깎아 작업로를 냈습니다. 그 작업로가 지금의 도로 아래에 묻힌 거군요. 7월 3일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예비역 소령 김정환 씨를 찾아냈습니다. 현재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93년 설악산 공사 기억하십니까? 기억납니다. 홍수 때문에 급하게 투입됐었죠. 당시 지형을 많이 바꿨습니까? 물기를 우회시키고 계곡을 메웠죠. 임시지만 꽤 큰 공사였습니다. 등산로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까? 잠시 생각하던 김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임시로 낸 길을 등산객이 착각했을 겁니다. 혹시 리본 같은 걸 나무에 묶지 않았습니까? 묶었죠. 작업 구역 표시용이었습니다. 빨간 리본을 여기저기 달았어요. 공사 끝나고 회수하려 했지만 일부는 남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로 퍼즐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실종자들이 본 빨간 리본은 등산로 표시가 아니라 공사 구역 표시였던 것입니다. 공사 후 원상 복구는 했습니까? 일부만요. 예산이 부족했죠. 게다가 비공식 공사라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게 실종 사건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경감은 그와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당시 작업로 시작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기 김정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 너머로 배수로를 팠습니다. 지금은 흙에 덮였지만 당시엔 꽤 깊었죠. 측량 전문가가 GPS로 좌표를 찍고 1992년 지도를 대조했습니다. 지도에는 계곡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실제 물길은 50m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실종자들이 지도를 보고 이쪽으로 내려갔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그들은 능선에서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지도에는 오른쪽 길이 표시돼 있었지만 왼쪽에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본을 따라갔죠. 그 길은 공사로 만들어진 작업로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길이 끊겼습니다. 앞엔 낯선 계곡이 있었습니다. 지도랑 달라 그들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도에 없는 인공수로였습니다. 그 길로 가면 어디로 나옵니까? 막힙니다.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김정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 공사가 그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보낸 겁니까? 강 경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 새로운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94년 실종 사건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은퇴한 시외버스 기사 이순철 씨였습니다. 94년 10월 16일 새벽이었어요. 설악산 입구 도로에서 젊은 남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새벽 5시쯤이었죠. 차를 세웠습니까? 세웠죠.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가 말했어요. 친구들이 위에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여자는 울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서로 가자고 했죠. 근데 남자가 말렸어요. 시간 없어요. 우리 다시 올라가야 해요. 그러더니 둘이 산 쪽으로 뛰어갔어요. 강 경감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고요? 네. 그때는 그냥 이상했죠. 나중에 뉴스 보고 혹시 싶었지만 확신이 없어서 신고를 못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자 이순철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2명을 가리켰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남자, 이 여자 같았어요. 김태영과 이수진이었습니다. 2명만 내려왔다는 겁니까? 네. 나머지는 위에 있다고 했어요. 7월 15일 수사팀 회의. 현재까지 정리된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강 경감이 말했다. 첫째, 실종자들은 공사로 생긴 길을 등산로로 착각했다. 둘째, 지형이 달라져 길을 잃었다. 셋째, 최소 2명은 탈출에 성공했다. 그럼 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올라갔으니까요. 친구들을 데리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위에 친구들이 다쳤거나 위험했을 겁니다. 그들은 구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결국 6명 모두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필름과 지도는요? 탈출한 2명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올라가기 전에 어딘가에 숨겨둔 거죠. 혹시 못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7월 20일 재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탈출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구조대가 비탈을 따라 올랐습니다. 이런 길을 밤에 내려왔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절박했으니까요. 이틀간의 수색에도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2명이 탈출했지만 다시 올라갔다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영의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보 같은 애 그냥 내려왔으면. 박준석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친구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게 우리 애들이에요. 8월 말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비공식 군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로 길을 잃었으며 일부는 탈출했으나 나머지를 구하려다 조난된 것으로 추정. 결론은 명료했지만 그 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6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산은 그날 이후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5일 속초경찰서는 공식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기자 30명이 모였습니다.
6년 전 사건이 다시 뉴스의 중심이 되었죠. 단상에 선 사람은 강민수 경감. 1994년 설악산 실종 사건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실종 원인은 1993년 군 공병대의 비공식 수로,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였습니다. 실종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도는 1992년판이었고 공사 이전의 지형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경로로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인재라는 겁니까? 직접적인 인재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공사 자체는 홍수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였고 등산로 폐쇄 조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갱신 지연과 안내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강 경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소 2명의 실종자가 일시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탈출했다고요? 네. 1994년 10월 16일 새벽 2명이 산 아래 도로까지 내려왔다는 목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산 위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 구조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매우 다급했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요? 6명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기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스스로 선택한 겁니까? 살 수 있었는데 돌아간 거라면? 강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은 동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을 기회를 스스로 뒤로 했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장식한 제목. 설악산 실종 대학생들 탈출 후 동료 구하러 재입산. 부제는 이랬습니다. 사라진 건 길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 기사는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PC통신, 하이텔과 나우누리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친구를 버리지 않은 그 선택이 존경스럽다. 하지만 구조대를 불렀다면 모두 살았을 텐데 극한 상황의 선택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의견은 달랐지만 모두가 그들의 선택을 기억했습니다. 9월 10일 기자들이 김태영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드님이 탈출했다가 다시 올라간 걸 알고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그냥 내려오지 않았냐고. 살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이해합니다. 우리 애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 죄책감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제대로 선택한 거예요. 박준석의 아버지는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친구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그게 우리 애가 배운 거예요. 함께 올라가면 함께 내려온다.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착한 애였어요.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돌아갔어요. 친구를 버리지 못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착해서 혼자 살지 못한 거예요. 최민호의 형은 8mm 테이프를 다시 틀었습니다. 4분 17초짜리 영상. 동생은 마지막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을 남기려 했겠죠. 누군가 언젠가 찾아줄 거라 믿으며. 재생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들린 마지막 목소리. 여기 길이 맞는 거지? 정혜영의 아버지는 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산에서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 것. 한 명이 다치면 모두 함께 있어야 한다. 딸은 그 규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강동욱의 어머니는 낡은 등산화를 꺼냈습니다. 6년 전 아들이 신었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신발 신고 다시 올라갔겠죠. 친구들한테 가려고. 그녀는 신발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용감했어요. 9월 15일 대학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이번엔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학생회관 앞 추모비에는 꽃이 쌓였습니다. 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남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총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이들이 길을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살기 위한 아래가 아니라 함께하기 위한 위였을 뿐입니다. 산악동아리는 그들의 이름을 역사관에 새겼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6명의 회원이 설악산에서 실종됐다. 이들은 탈출에 성공했으나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들의 선택은 산악인의 정신이었다. 함께 올라가면 함께 내려온다. 헌장에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우리는 동료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모한 선택은 하지 않는다. 구조 가능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구조대를 부른다. 그들의 희생이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도 갱신 지연과 공사정보 미공지로 인한 비극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군 당국도 인정했습니다. 비공식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가 실종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과도 6명을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9월 말 정부는 의사자 인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없어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실종자로 남았습니다. 10월 15일 실종 6주기 가족과 동문, 시민 100여 명이 산을 찾았습니다. 형, 잘 지내요? 언니,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고 나무짚이 떨어졌습니다. 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 이들의 선택은 동료애의 극한적 표현이었으며 현대 등산 안전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기록된다. 하지만 기록은 전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명은 왜 다시 산으로 향했는지, 그 마음은 오직 산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흔적뿐이었습니다. 4분 17초의 영상, 찢긴 우비, 젖은 지도, 지도랑 달라는 메모, 그리고 버스 기사의 한마디. 친구들이 위에 있어요. 그 말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라진 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건 단지 선이었고, 실제로 사라진 건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내려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살 수 있었지만 돌아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방향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있는 곳을 향해. 그곳에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함께 2000년 11월 발견된 8mm 테이프는 경찰청 기록보관소에 이관됐습니다. 보존 처리를 거쳐 디지털 파일로 변환됐죠. 4분 17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 5초, 거의 들리지 않는 대화. 음향 전문가가 잡음을 제거하고 증폭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여기 길이 맞는 거지? 잠시 침묵. 그리고 대답. 응, 아마도. 그 말 뒤로 빗소리만 커집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카메라가 꺼집니다. 재생시간 4분 17초에서 멈춥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테이프는 검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됩니다. 5초 동안 발자국 소리, 숨소리, 빗소리, 그리고 완전한 침묵. 자막이 뜹니다. 1994년 10월 15일 6명이 설악산 남사면에서 실종됐다. 일부는 탈출했지만 동료를 구하기 위해 돌아갔다. 그들의 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현재의 설악산이 보입니다. 같은 능선, 같은 계곡, 관광객들이 걷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된 이정표가 보입니다. 누군가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정확한 길이 표시된 최신 지도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도로가 보입니다. 2000년에 포장된 그 도로. 아스팔트 아래에는 묻혀 있습니다. 옛날 작업로, 변경된 물길,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흔적들. 마지막 장면, 추모비, 돌 위에 새겨진 6개의 이름. 낙엽이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낙엽을 치웁니다.
꽃을 놓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산을 올려다봅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능선을 감싸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듭니다. 그날의 물길은 지금도 도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합니다.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산 어딘가에 있다. 함께. 엔드 크레딧은 없습니다. 그저 검은 화면, 침묵,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 산의 소리. 6년 전 그날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그럼 지금 그 길은 어디에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이 잠깐 방향을 바꿉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